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 이게 갑자기 왜 나왔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시죠.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결국 사이코패스로 판정이 났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야? 얼마 전에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두 남녀가 모텔에 들어갑니다. 여성이 남성한테 음료수를 건네요. 기분 좋게 남성은 마셨는데 그 뒤로 깨어나지 않았다.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 대체 이 여자는 누구냐? 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봤는데 이른바 당시 저희 모텔녀라는 이걸로 이제 지칭이 됐었죠. 검사를 해보니까 사이코패스가 맞는 걸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영장실질심사 받을 때 그때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숨진 분들과 어떤 관계셨습니까? 추가로 약물 건넨 사람 있으십니까? 피해자분들께 미안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약물 혼자 준비하셨나요? 살해 의도 있으셨습니까? 추가로 피해자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정말... 네,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었죠. 그리고 들어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그리고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지금 나오는 얘기가 세계일보 같이 보시죠. 모텔 살인 20대 여성 사이코패스로 판명이 났다. 약물, 위장범행의 이런 패턴이 계곡살인 이은혜 때와 판박이더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계곡살인 이은혜 누구였지? 가물가물 이은혜 같이 볼까요? 그 당시에 계곡살인 굉장히 이슈가 컸었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 가입을 했는데 근데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여러 번 다각도로 시도를 했었다. 심지어 보거 피가 섞인 음식을 주었는데도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엔 아니 물에 빠뜨려서 그래서 숨지게끔 하는 물에 빠뜨리고 난 다음에 도와줘 그러는데 모른 척해서 결국 숨졌죠. 보험 딱 만료되기 4시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와 이럴 수가 있어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계곡살인이다 뭐 계곡살인 이은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처럼 상당히 좀 꼼꼼하게 지금 계획살인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사실 사이코패스 검사를 아무나 하진 않죠. 그런데 기사 보죠. 세계일보 기사. 네. 세계일보 기사 같이 보면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인이 말하기를 김 씨가 피해자 사망 후 살인 현장에서 피해자 카드로 치킨 등 13만 원어치를 결제하고 감정 동요 없이 택시 인증샷을 피해자한테 송부한 점, 첫 번째 피해자 살해 후 두 번째 피해자와 태연하게 연락을 한 점 등을 제시하며 가해자는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 결여된 자가 틀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근데 이게 서정민 변호사님 보면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기가 음료수를 먹였어요. 먹이고 숨을 안 쉬고 이제 죽었죠. 죽었는데 그 사람 카드 갖고 나와서 내 알리바이 때문에 치킨 결제하고 택시 덕분에 택시비 줘서 잘 왔어라고 문자를 또 보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치밀함은 이건 거의 100% 유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해자의 주장은 당시에 이런 음료를 건네준 것도 다툼이 있어서 잠을 재우기 위해서 음료를 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이코패스 성향이 확인이 됐었고 또 구체적인 이런 범행 과정을 보더라도 공감 능력이라든가 혹은 죄책감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행태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비추어 봤을 때 기존에 주장을 해왔던 이 주장들, 그 진술들은 모두 신빙성이 매우 결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그런 상태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 내용 자체가 매우 심각한 계획 범죄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는 추후에 예상을 해보자면은 유죄가 선고될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가 되느냐 그리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매우 중형에 처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죄는 당연하고 형량이 관건인데 형량도 중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저희가 지금 문자가 지금 막 나가고 있죠. 이게 지금 숨진 피해자와 이 이른바 모텔녀라고 되는 이 여성 간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에요. 문자 내용인데 여기 문자 내용 같이 볼까요? 이 두 번째 피해자와 이 주고받은 문자라고 합니다. 오빠 제가 맛있는데 안에 거기가 하필 맛집인데 배달 음식점이에요. 그러니까 방에서 먹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이름이 뭔데 했더니 어디인데요? 여기가
배달밖에 안 돼서 방을 잡아서 먹어야겠어요. 아, 어떻게 눈물이에요. 계속 방에서 먹자고 계속 지금 유도를 합니다. 물론 진짜 그 집이 맛집인데 배달밖에 안 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계속 뭔가 모텔로 방 잡고 먹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박 교수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가 여자든 여자가 남자든 한쪽에서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이거 안 넘어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 피의자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데이트를 하게 되면 네. 이게 호사스러운 선물이라든지 또 데이트 비용도 다 남자가 되고 네. 이렇게 하니까 그걸 좀 즐겼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남자가 계속 돈만 쓰겠습니까? 너도 나한테 뭐 해줘야지 뭐 이런 거 대가를 바랄 텐데 그런 대가에 어떻게 좀 몰리게 되면 그때 이렇게 방을 잡아서 뭐 먹자 뭐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한 게 아니냐. 그러면 남성들은 대체로 네. 이제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걸 노려서 근데 그 전부터 숙취 해소제, 나 술 먹었는데 뭐 숙취 해소 이거 좋은 것 같아. 숙취 해소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서 당일 상황, 그러니까 그 모텔에 들어갔을 때 네. 숙취 해소제를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숙취 해소제와 술을 갖다가 같이 먹었을 경우 특정 약물을 네. 같이 먹었을 경우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챗GPT로 검색한 기록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실상 계획적으로 그렇죠. 즐길 건 다 즐기고 선물 받을 거 다 받고 어떤 요구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끊는. 그래서 죽임 그 사람을 살해하는 걸로 끝내는 이런 일들을 반복해 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네. 이 사이코패스 판명과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이코패스는 사이코패스고 이게 지금 뭐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이게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같이 놀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바로 죽음으로써 이제 관계를 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쾌락살인, 통제형 살인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 피해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후로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다음 날 나오고 한 번은 2시간 뒤에 나왔어요.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약을 자기가 주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쾌락살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 쾌락살인이라는 거고 러스트 머더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건 통제형 살인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그것 자체로서 쾌락을 느끼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목적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 원한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상동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네, 이게 들으니까 약간 소름이 돋는 부분이 있어요. 서 변호사님,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또 즐긴 부분도 있어 보인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사이코패스니까 또 가능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더 이 감형 사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중형 사유가 되는 겁니까? 저는 더 중형 사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사실 앞서 설명을 한 것처럼 보통 다른 사건들, 다른 살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기들이 존재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네. 돈이 목적이라든가 이은혜 계곡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뭐 내연남과의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 이 살인 외에 뚜렷한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떠한 금전적인 목적이 있었다거나 혹은 뭐 갈등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닌, 그러니까 오로지 살인만을 목적으로 한 그런 범행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점을 따져봤을 때 결국 죄질에 있어서 상당히 더 나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만약이라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되지 않았을 때 네. 추가적인 그런 범행 발생 가능성도 다분히 높은 그런 유형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추후의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은 오히려 가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 이번에 구속이 된 거는 남성 2명이 숨진 걸로 해서 좀 구속이 됐는데 그 앞서서 3건이 더 있었어요. 아까 저희 살짝 나왔었죠. 보면 이분들은 기절을 했다가 내가 깨어나서 깜짝 놀래갖고 얼른 경찰에 본인이 막 신고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상해 정도로 끝났는데 이 뒤에 여기는 숨지고 이 건으로 이제 구속까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 서 변호사님,
이거 신상 공개 안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앞서 이제 경찰에서는 잔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오히려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사건의 잔혹성도 충분히 만족해야 된다고 보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법률에서 이렇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의 의견도 또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자면 뭐 작년에 공개가 됐던 12건의 그런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신상 공개 검토가 이루어질지 공개를 할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이 소식 잠깐만 짧게 전해드릴게요. 코스피 9시가 지금 넘었죠. 9시가 넘었는데 지금 코스피가 5,600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11% 급등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반등의 목요일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